여러분, 제가 골목 상권, 상권마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또 어떤 상권은 좋아진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지금 경기가 코로나19 수준으로 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분기가 전 세계에서 1번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내가 방송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전화를 받거나 혹은 제가 직접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언론 기사에 쭉 떠는 걸 보면 지금 바닥 경제는 진짜 엉망이거든요. 당장 홍대 앞에 그리고 신촌역 부근 이런 쪽은요 최악이라고 이야기해요. 유령상권이 아니라 지옥상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상권. 이게 뭐 매출이 반토막 난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요. 빚을 갚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이대 앞에는 거의 폐허 수준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옛날 게 아닙니다. 옛날 게 아니라 지금이에요. 아시아경제가 오늘자 신문에 오늘자로 인터넷에 띄운 기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도대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과 왜 이렇게 다를까요? 실제 말입니다. 홍대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고깃집에 들어가 보면요 한숨을 쉬고 있다. 월 매출 300만 원 나온대요. 월 매출 300만 원. 고깃집이 뭐 임대료를 깎아주기는 깎아줬습니다만은 월 매출 300만 원 나오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1년 6개월 동안 빚만 1억 1천만 원으로 쌓였대. 가게를 접을까 고민하지만 가게를 접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빚이 1억 천이 있기 때문에. 아니 빚을 다 갚아야 되거든요. 게다가 매출액은 반토막이 났지. 장사는 안 되지. 학교는 지금 계속 휴업 중이죠.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있지. 온라인 강의 중이지. 이러니까 죽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임대문이라는 간판이 여기저기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여기저기 있다고. 도대체가 이게 어느 게 답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입니다. 경제 지표상에도 지금 좋지 않게 나와요. 서울지역 외식업 갭 폐업률 추이예요. 이게 서울시 우리 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잘 보면 이게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이럴 때는요. 개업률이 더 높습니다. 개업을 하는 사람이 높아요.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박관념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창업을 하기 때문에 개업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폐업률이 훨씬 낮아요. 그런데 2019년 보세요. 2019년은요. 4분기에 보면 개업률이 높았어요. 폐업률이 더 낮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1분기부터 보세요. 1분기는 이게 폐업률이 훨씬 높았죠. 그때가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도요. 개업률도 폐업률도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개업률도 계속 높아지고 폐업률도 상당하게 높아지고 결국은요. 불나방처럼 창업했다가 개업하고 폐업하고 결국은 개업하는 사람 그만큼 들어오고 또 나가 떨어지는 사람 그만큼 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순환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는요. 순환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은 근래의 모습입니다. 계엄률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폐업률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순환 주기가 빨라지는 것은 최근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순환 주기가 늘어야 정상이에요. 계속 개업은 늘어나고 계속 폐업은 많이 줄어들고 이 상황이 가야지 바닥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폐업률이 2020년 1분기에는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계엄률만큼도 줄어들었으니까 지금 상황은 똑같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요 그 어느 때보다가 바닥 경기는 최악이다. 특히 말입니다. 슬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슬세권. 슬립박 끌고 설설 나가면 되는 상권을 슬세권이라고 합니다. 슬세권은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슬세권은. 그렇지만 전통적인 상권이나 이 대학 상권은 절규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요. 손님이라고는 대학생밖에 없는데 대학생이 온라인 강의로 바뀌었으니 어려울 수밖에요. 게다가 관광객이 없잖아요. 거의. 홍대 앞에 이러면 세계적으로 좀 뭔가 깨어있다 하는 친구들은 홍대 앞에 와서 한번 놀아야 돼요. 그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신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들이 다 어디로 가고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온라인으로 넘어갔죠. 관광객은 오지 않죠. 이러니 가게들이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버텨내지 못하죠. 매출액이 아무리 적게 떨어져도 뭐 78.4%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서울시 골목상권 매출 분석 자료예요. 78.4% 떨어졌다 이렇게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설세권은 올라갑니다. 금천구, 은평구, 동대문구, 양천구는 매출이 올라가는데요.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는 오히려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타격을. 코로나19보다가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은 멀었다. 바닥 경제가 지금 제대로 자리 잡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남은 건요. 배달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배달밖에 없다. 남은 건 배달밖에 없다. 배달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거든요. 배달이. 여러분 보세요. 배달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 추이 보면 2020년에 17조 3,300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2021년에도 1월에서 4월까지 7조 8천억 원이에요. 굉장합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이 배달에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분들한테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전통적인 상권도 마찬가지. 설세권도 마찬가지. 배달에서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배달로 연명해 간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진짜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는요.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익이 나지 않아요.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거보다는요. 좋은 재료 쓰고요. 그리고 맛있게 만들어서 전국에다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차라리 부가가치가 높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그 알몸김치 쓰지 말고요. 중국산. 우리 김치 좋은 거 쓰고요. 그렇게 해서 온라인을 대비해 가는 것. 이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홍대 앞에 있는 많은 가게 주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신촌에 있는 많은 자영업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옛날에 고집하고 살지 마시고요. 뭔가 대전환의 계기 지금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만 이제 자영업자도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오는 손님만 받아서 장사를 하겠다. 그러면 인건비도 못 건질 가능성이 커요. 그만큼 주 52시간제의 타격, 최저임금의 타격, 여기에다가 경기 하락의 타격까지 입어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온라인 대응 반드시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야만 이 절규가 환호로 바뀔 거예요.